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번 공물법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많이 들어보셨죠? 공물법에 관한 걸 출제되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물법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마우스로 바꿨더니 좀 익숙하지 않네요. 자, 공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공물법제의 목표가 뭡니까? 즉,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한 인적 요소, 공무원과 몰적 요소, 공물에 관한 거죠. 항상 고민할 때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키워드,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물법들이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과 분리입니다. 그죠? 물건이잖아요. 원래 공물법조는 소유권적 개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법제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공물과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과 소유권을 동일시해야 되는 건지, 즉 공소유권제, 사소유권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 공물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켜버린 경우, 즉 다시 말해서 공물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버리면 공용 폐지나 공용 지정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약화돼 버려요. 약화돼 버려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 법적으로 중요성이 훅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소유권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죠. 즉 사소유권제입니다. 즉 사소유권 중에서 소유권 내용 중 사용수익권, 그죠? 그 중에 사유권적 주심에 사용권이라는 중심을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물법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제들이 많이 충돌들이 발생하죠. 사소유권과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라는 게 문제되죠. 그래서 공용 지정, 공용 폐지들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고 그게 이제 처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착오로 사인의 재산을 교환하여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적법한 공용 폐행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보시죠. 그러면 공물성, 그죠? 공물의 성질을 소멸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먼저 공물이라고 하는 형태적 요소, 즉 물건적 요소, 물리적 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바로 발생하죠. 사건이죠. 사건. 그죠? 사실 행위도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사적 요소, 공물이라고 선언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이제 이놈이 공물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하는 행위죠. 공용폐지죠. 이제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즉 물리적 요소하고 법리적 요소, 의사적 요소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묵시적 공용폐지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제 자료 보시면 일시적 기능 상실이나 점유 상실들이죠. 일시적인 거, 영구적인 건 형태적 요소의 소멸, 즉 물리적 요소의 소멸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때 묵시적 공용 폐지를 인정할 수 있을 건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들은. 물론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인정하는 케이스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거 옛날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묵시적 공용 폐지가 뭔지, 그죠? 그리고 묵시적 공용 폐지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 폐지 의사가 존재한다고 추단될 수 있는 케이스죠. 포함적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용 폐지에 관한 국가의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사실상 법률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표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외워두세요. 중요한 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묵시적 공용표지를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공용표지가 중요하냐? 그러면 일반 재산이 되잖아요. 행정 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이 되니까 일반 재산은 뭘 할 수 있어요? 점유 취득 취호를 할 수 있잖아요. 점유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면 점유 시효 취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20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긍정한 판례가 뭐냐? 이거 제가 찾은 건 이거 하나에 더 있을 수도 몰라요. 더 있으면 나중에 찾다 보면 알려드릴게요. 직선 도로에 뚫려 고속도로 통행하는 종전 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소위 이 변소를 이를 점유해야 된 경위가 아주 원고 주장과 같이 국가와 대지 소유자였던 일 사이의 교환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 공용 폐지되었다 보니 상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거.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것만 긍정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93년 판례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폐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뭐 무효인 매도 행위, 그죠? 아, 일시적 기능 상실이나 점유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일시적 점유 상실이나 기능 상실은 제가 쓴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판례는 뭐라고 있어요? 원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 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 정도의 사정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착오로죠. 착오로. 일시적이겠죠. 착오니까. 그래서 보시면 돼요. 여기 남아있죠. 판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표지가 되면 왜 중요하냐? 시효 취득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는 공유재산 취득 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 취득 대상일 수 있는 재산은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시고 물론 답은 맞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춤 문장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문장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지방재정법상 이 말이 없어요. 현행법상. 수험 출제 기준은 현행법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소멸됐어요. 언제 소멸됐냐? 이때까지만 있었어요. 잡정상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법의 기준한 판례예요. 저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이 기준에 관한 판례예요. 이 기준에 관한 판례. 2005년 이거잖아요. 이때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법률은 뭐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법 제5조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잡종재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상은. 근데 이걸 일반재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잖아요. 그죠? 일반재산 이렇게 돼 있고. 상속재산은 안 돼 있다. 보세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출제해 버렸다는 거죠. 아마 출제자가 판례를 중심으로 내다 보니까 2009년도 판례하고 지금 당시의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네요. 아쉽죠? 이걸 맞는 질문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틀렸잖아요. 지방재정법상의 취득시효, 지방재정법에는 취득시효가 없다니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다니까요. 폐지라고 써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연역법률 찾아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유 물품재산 공유재산 유형에 보면 일반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재산 취득시효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일반재산에 관한 판례는 없어요. 이 판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판례를 내는 거예요. 이 판례. 근데 이 판례는 국유재산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거고, 이건 국가에 관한 거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써놨어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세요. 국유재산관리청은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점유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뭐예요? 무단 점용이죠? 그럼 뭘 하게 돼 있어? 변상금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72조에 따라서. 근데 32조에 사용료를 부과했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거고, 무단 점용할 때는 변상금을 받도록 하는 게 법률의 취지예요. 법률의 해석이 체계적 해석이겠죠. 이건 목적적 해석이 아니라 체계적 해석이죠.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뭘 부과해야 돼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규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판례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 두 개 구조를. 허가받을 때는 사용료,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체계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이 두 규정을 따로 둔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이 지문에 의하면.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4번 보세요. 도로관리청 소유권을 취득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할 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물법제의 시작. 공물법제와 사적 소유권의 관계. 인공도로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도로법 4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선언을 할 때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소유권과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써둔 이유로 하천법을 써둔 이유가 뭐냐면 하천법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때까지 2008년까지의 법률이에요. 근데 지금 법률은 어떻게 돼 있냐? 없어요. 이 하천의 국유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죠? 하청을 보세요.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다음 그죠? 똑같죠? 도로하고 똑같죠? 도로법하고 똑같잖아요. 이전화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행정법을 배울 때 복물법을 배울 때 하천은 국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 보시면 가끔 보신 책 중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 아직도 2008년도 법제를 가지고 써 있는 책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옛날 뭐 책에 근거한 유튜브를 보거나 그 인터넷 사이트 뭐 블로그 보면 이런 말 써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국유가 아니에요. 법제가 바뀌었어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